네, 안녕하세요. 오늘 콜로퀴움 발표장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경북대학교 수학과 고영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실 때는 논리니어 다이나믹스 그리고 피부병에 관련해서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다 보니까 제가 포항고대를 거의 한 15년 만에 처음 왔어요. 옛날에는 자주 왔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명예 교수님이시더라고. 하여튼 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 주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난인의 다이내믹스 하고 이제 이 난인의 다이내믹스를 여기서 많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큰 이렇게 잠깐 살짝 소개를 좀 하고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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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렇게 급행도 좀 있네요. 예, 뭐 옛날에 여기 화웅대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 수학과에 아마 옛날에 김성환 이런 교수님이 계셨을 건데 아마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시가 퇴임하셨을 걸로 했는데 그분 하신 거하고 저와 비슷합니다. 나타나는 쪽을 하고 전 특별히 난이네 비서형 쪽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아토피 더마티스트 해가지고 이제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이 아토피라는 병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좀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 앤디 맥입니다. 약간 이제 애플 맥 좀 흉내냈어요. 맥. 제가 이제 심플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중간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저는 뭐 대화하는 스타일이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수업할 때도 그렇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한번 눌러야 되나? 오케이. 예, 저희들이 이제 하는 한 분야를 소개하려고 하면 이제 다이나믹스를 하는 걸 이제 굉장히 뭐 한마디로 딱 하기 어렵지만 뭐 한국말로 다이내믹스가 영어로는 저렇게 보시면 이제 저렇게 익숙해고 저기 뭐냐 동력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한자는 그렇게 해요. 말 그대로 힘이 있고 움직임이 있죠. 예, 힘이 있고 움직임이 있다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면 미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describing change in variable over time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일기에 뭐처럼 비가 왔다 안 왔다 뭐 이런 것처럼 예보하는 것처럼 예. 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요. 주로 보시면 이제 이것도 시스템이 뭐 보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많은 케이스가 이제 미분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 형태의 뭐 픽스 포인트, 리밋 사이클, 케이어스, 터뷸런스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가 이제 이게 제가 이 슬라이드를 지금 거의 한 20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장을 보통 뭐 리얼 월드의 다이나믹 시스템가 사실 다이나믹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다 합니다. 움직임이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다 다이나믹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도 그렇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이 예.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모델링 할 때 뭐 일반적으로 피지컬 로우든지 여러 가지 로우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 모델을 만들죠. 그럴 때는 이제 OD, PD, 디스크리트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우리가 이런 방정식의 솔루션을 계산하죠. 그래가 이제 잘 해석을 하죠. 뭐 다양한 이론을 씁니다. 뭐 바이피케이션, 퍼티베이스 캠, chaos, fractal stability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prediction. 왜 솔루션을 우리가 솔루션을 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고 싶으니까 구하겠죠. 알고 싶어 뭐그 일종의 사이언스에서 중요한 얘기는 prediction.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한 10몇 년간 쓰다가 최근에 조금 조기에 데이터 드리븐 모델 하는 게 하나 붙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방정식을 만들 때 뉴턴의 법칙이든지 뭐 생물의 어떤 법칙 이렇게가 모델링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데이터로 그냥 그 잡아 모델링하는 데이터 드리븐 모델. 또 계산도 보면
열심히 하죠. 수치 해석에서 배웠던 거, 눈치쿠탐에 썼던 뭐 FEM, FDM 뭐 많이 쓰죠. 근데 요즘은 AI 딥러닝 막 써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 요 두 개인가 뭐 같은 이런 것들이 살짝 추가 재생산했습니다. 예, 요게 저희들이 하는 일반적으로 저희 랩하고 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난이는 랩이라고 벌써 등록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뭐 OD도 풀다가 디스크립터 쪽에 시뮬레이션도 하다가 뭐 PD도 풀다가 뭐 아까 앞에서 보다시피 뭐 계속 바뀝니다. 대신에 이제 다이나믹한 이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거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뭐 했는지에 이제 잠깐 히스토리. 예, 아주 앞에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필기하지 않았는데요. 뭐 보통 니번 하면 뉴턴이죠. 뭐 물론 이제 수학사에다 뭐 누구 또 있어요. 싸우지 맙시다. 뉴턴, 포앙카레, 주로 포앙카레라는 분이 많은 역사를 기여를 했어요. 포앙카레라는 분이 이제 뭐 수학사에서 대표적으로 위상수학을 만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이분이 이야기한 중에 하나가 사건이 우리가 이제 OD만 해도 솔루션을 못 구해요. 우리가 솔루션의 개념은 손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날리틱 솔루션. 근데 답은 알고 싶은데 못 푼단 말이에요. 솔루션이 없다 하는 거에 못 푼다 하는 것까지 수학자들이 했어요. 그럼 왜 할래? 근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출했는 게 스페이스 문제로 돌아가서 스테빌리티 이 하면서 이제 연속이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오면서 위상 이렇게 오기 시작했죠. 이분도 원래 다이내믹스 하는 분이에요. 앙리 포항크래프 분도 그 뒤에 이제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냥 많은 사람이 했다 이거죠. 예, 물론 이제 이 다이내믹스 분야도 난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폴리티컬 다이내믹스도 있어요. 위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걸 좀 띄고 좀 미방이든 이렇게 하락하면 비선형답게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 아까 저자 스토라 카츠라는 분이 있는데 코넬덱에 그 책에 이렇게 낸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연구 대상이 뭘 하는지 간략하게 이렇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도 옛날 책이라서 이 뒤에 붙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딥러닝 이런 것도 더 붙이겠죠. 예. 해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이제 다이나믹스 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괜찮아요. 예. 제가 보는 저 그림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을 하면 이제 다이나믹스 하는데 특히 컴퓨테이션 모델에 대해서 저는 주안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디스크리트, OD, PD, 레딕스, 네트워크, 빅데이터 굉장히 계속적으로 새로운 게 막 신조어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그에 상하는 모델들도 막 생깁니다. 공학에서는 뭐 디지털 트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학자는 뭐 할래? 이것도 하나의 퀘션입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수학자 어디 가서 영웅이 많이 받을까? 질문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컴퓨팅 파워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은 이 컴퓨터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솔루션을 진짜 자유자재로 막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것도 이제 슈퍼컴을 사용 안 해도 물론 좀 프로젝트가 엄청 크면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 PC는 말고 조금 좋은 것 네, 하면 이제 사용하는데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방정식 푸는 데는 너무 좋아요. 요즘 그냥 키만 누르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어떤 시스템의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면의 시스템에. 시스템의 비해입을 하는 건 사실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아까 앞에서 그림들 막 움직이죠. 이게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우리가 이제 유체 같은 경우도 우리 나이버 스토크 이렇게 풀죠. 그러면 이렇게 돌면 이게 회열이 나오죠. 이게 자체가 솔루션이에요. 예,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2차 방정식 회열을 구하면 뭘로 구하죠? 근해 공식이죠.
왜 구했니? 이 자체가 솔루션입니다. 눈에 보이는 솔루션이에요. 예, 우리 풀면 눈에 보입니다. 시각화 시키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비의 스토크든지 뭐 열전날 방해신들이 다 눈에 들어오면 태풍 연구다 이렇게 보죠. 예, 해가지고 하여튼 이 다이내믹스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습니다. 픽스 포인트, 리미트 사이클, 케어스, 멀티 스테이빌리티, 싱크로나이제이션, 익스트림 이벤트, 인터미던시 엄청나게 아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냥 솔루션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 저런 용어들이 데피니션도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솔루션은 그냥 뭐 솔루션이 이다 이게 아니고 솔루션을 보면 2차 방식 예를 들면 위에 정점이 있겠죠. 그리고 뭐 솔루션 만나면 두 점이 가까워지나 뭐 X축 만나나 Y축 만나나 이런 거 이야기하죠. 예, 그런 것처럼 그게 상하는 이런들이 많은 현상과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그걸 해석해가지고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더 복잡하면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제가 아마 간단하게 다이내믹스라는 분야를 한 10분 만에 아주 짧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너무 빨리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예. 자, 보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토피라는 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아마 이제 아토피라는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괴로운 병이에요. 저 아토피 철자에서 ATOPIC 돼 있죠. A 빼면 뭐가 됩니까? 예, 타핑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A 붙이면 뭡니까? 우정이잖아요. 너무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 뭐 사람들이 해봤는데 이건 너무 몰라. 아토피야. 예,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 지금까지 이게 그렇게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보다시피 이게 첫 번째는 흔히 접하는 질병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확실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뭐 어떤 크림을 만드는지 뭘 하면 떼부자가 됩니다. 효과가 조금 있다고 소문내는데요. 요즘 시대에. 네, 그래. 근데 이 아토피는 진짜 너무 복잡합니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고, 실제로 아토피 건설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1년에 2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입니다. 무지막지하죠. 예. 자, 그런데 보시면 이게 우리 피부입니다. 우리 피부를 자세히 볼 일이 없죠. 예, 저도 제 피부 잘 안 봅니다. 볼 일이 없어요. 못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피부가 보시면 쟁 위에 보시면 벽돌처럼 생겼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 밑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피부를 연구하면서 보는 중에 하나가 우리 피부는 그냥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이 중에서 이런 물질에서 단백질에서 뭔가 이상이 생기면 병생입니다. 예,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떤 물질이 이상 생기느냐 잘 모릅니다. 의학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여기 보시면 IL 번호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인터루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300가지 이상 있어요. 1번이 잘한 게 뭔지 2번이 잘한 게 뭔지 몇 가지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거 정리하는 것도 빅페이퍼입니다. 예, 굉장히 이 분야가 어려워요. 예, 그만큼 복잡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아토피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생물이든지 의학에서 연구하는 스타일은 뭐냐 하면 인비보, 인비트로 나머지는 인실리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실리콘은 최근에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뭐냐 하면 인비보는 어떻게 하냐 동물 실험을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얘가 증세가 있다 없다 뭐 주사를 놔놓는다 치료 방법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거리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캔서 암을 연구하면 암 걸린 쥐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된다 하는 그 치료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토피에 걸린 쥐를 만들 수 있다. 못 만듭니다. 아토피에 걸린 쥐가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토피에 걸린 쥐를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어떻게 하냐. 저 보시면 이 쥐의 털을 깎고 털 깎인 쥐입니다. 잘 보입니까?
여기다가 병원균 막 입힙니다. 진드기 입히고 막 피부병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약물 주입해가 잘 효과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약하면 문제가 있다. 쉽게 해서 여기서 보면 완벽한 동물 모델이 없다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물론 저기 인비트로는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비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일단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병을 연구하는데 제약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요즘에 이제 서더 방법으로 인실리코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 수학자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겁니다. 예, 미리 컴퓨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병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 해결책 이런 걸 알아내는 방법이 인실리코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최근 들어 빅데이터 AI 해가지고 크게 많이 부상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실험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거든요. 저렇게 하면 그 결과 보려고 하면 쥐를 죽여야 돼요. 그럼 피부 이런 거 띠내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험할 때마다 쥐를 무지하게 죽이고 돈 많이 들죠. 예. 근데 우리 컴퓨터 한번 돌린다 해가지고 물론 전기값은 들긴 드는데 학교에서 하면 전기값 안 내죠. 거의 공짜잖아요. 예. 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근데 이 표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 피부를 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거는 피부뿐만 아니고 이 개념을 이제 멀티 스케일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보시면 이제 몰레큘러 레벨, 셀룰러 레벨, 티슈 레벨 해가지고 서로가 크기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얘들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다 틀려요. 먼 우주에서 보면 행성이 막 돌아다니죠. 그러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저 우주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지구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거의 밑에 수준 단계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수준 다룬 시간대가 틀리거든요. 이게 멀티 스케일을 해라.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결합한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예,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 실제로 병을 치료하는 데는 이 밑에 단계에서 되거든요. 여러분들 주사를 맞잖아요. 주사를 맞을 때 어떻게 돼요? 약물이 하나거든요. 그게 한두 개거든. 그 약물을 주입해가 여러분 치료가 되고 약도 그렇고 그 밑부분에 가장 밑단계에서 어떤 특징이든지 그런 정보든지 획득을 해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세 개를 연결하는 스케일이 세 개를 연결하는 모델은 만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쉽게 해서 이제 미분을 하더라도 밑에는 엄청나게 빨리 가고 뭐 우리가 dy, dt 하더라도 밑에는 엄청 빨라요, 속도적으로. 위에는 더 느리겠죠. 두 개의 미분을 계산하는 것도 엄청 틀립니다.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후 예상이든지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보면 전체를 보잖아요. 근데 동네 날씨 보려고 하면 이렇게 밑에 세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때 시간대하고 이런 거 다 틀립니다. 구석구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멀티 스케일 모델이라고.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옛날에는 모델 같은 거 연구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이퀘이션 해가 어디다 그냥 풀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점점 정확도든지 이런 게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왜? 컴퓨터 파워가 너무 좋거든요. 그럼 수학도 그에 상하는 모델이 내놓으라고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모델은 아닙니다. 이 모델을 만든 사람들이 저 밑에 적혀 있는데요. 영국에서 연구하시는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간단한 이렇게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델을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패스에너 해가지고 병원균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피부가 하는 게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기 염증에 대한 스위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병원균이 더 많이 들어오고 염증 반응도 심해지고 하면 면역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면역 스위치가 작동해요. 덴드라이트 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액티베이트하기 시작해요. 이런 걸 이제 다 결합해가 다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는 게 멀티 스케일 모델을 만드는데 스위치 개념을 가져왔어요. 이게 스위치. 환경 시간에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이리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2x는 2x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1.5x가 되기도 하고
0.5x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연속이에요. 미분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정식인데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연구를 하시면 의학이나 이런 생물 하시는 분들 이런 그림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요거 심플하게 그린 게 요건데요. 저 그림만 있으면 다이나믹스나 이제 모델링 좀 하시는 분들은 바로 방식 만들어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알면 그냥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쪽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갑자기 방식이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하는데 아주 쉬워요. 상비분 방식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하나 제안을 해가지고, 예. 근데 여기에 들어간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죠. 여러 파라미터는 실제 그 자기들이 하나하나 값들이 10년 동안 자기들이 연구했어요. 실제 이 값이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동안 한 논문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 하나의 복잡하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아까 보여준 시스템이 있죠. 근데 아토피라고 하는 걸 자체를 아까 멀티스케일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아토피라는 병을 우리가 연구하고 싶으면 이 모델을 사용 안 해도 돼요. 피부가 병이 어떻게 전달되는 걸 보려고 하면 확산이 되는 걸 보려고 하면 심플하게 우리가 PD 모델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는 관점은 면역하고 보면 이런 모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델은 다양합니다. 예, 꼭 이게 아토피 모델의 다는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모델이 문제가 뭐냐 하면 수학적으로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OD 같은 경우에 보면 x 프라임 이퀄 f of x인데 이때 f로 가는 건 c1 일반적으로 이제 스무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미분도 가능하고 연속이고. 근데 아까 그 모델은 스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속은 되는데 미분 가능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합니다. 쉽게 해서 심플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형태 중에 하나가 x 프라임 이퀄 절대치 x. 예, 그런 형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문제 풀기가 힘들어져요. 복잡해요.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해져요. 예. 그래, 그런 걸 가지고 난 스무스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무스한 이론들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테오렘이 있어요. 옛날부터 만들어진 게. 예. 근데 저쪽은 아주 좋은데 이쪽은 굉장히 복잡해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풀기도 하고 저렇게 풀기도 하고 이론이 유니파이된 그 이론이 없어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케이스도 많아지고. 그러가해서 여기 두 개의 그림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는 굉장히 앞으로 더 수학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할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많이 안 알려졌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영국 팀들이 모델을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이게 보시면 베리어 프리빌리티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피부에 건강한 정도로 나타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이뮤 리스폰스 해가지고 면역에 관계되는 걸 수치예요. 그러면 이제 몸의 상태에 따라서 리카버리, 바이 스테빌리티, 크로닉 디메이지, 오실레이션 하는데요. 여기 보면 리카버리 하는 섹션은 뭐냐 하면 아토피에 대해서 병이 안 걸리는 사람이에요. 물자한 사람. 예. 저기 이제 크로닉 데미지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만성 아토피예요. 예. 그다음에 저기 오실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쉽게 해서 며칠 동안은 막 근지럽고 아파. 어느 날 갑자기 좋아졌어. 또 근지럽고 아파. 좋아졌어. 반복입니다. 반복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나타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트랙트 하는데 사실은 이제 페노미라고 이렇게 페노타입이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했는 게 용어하고 이런 것들이 수학 다이나믹스 하는 사람도 용어하고 이분들은 바이오를 하신 분들이에요.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뭔가가 좀 안 맞아.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이 결과가 2017년도에 이 저널이 피부병 그러니까 피부의학에서는 최고 저널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런 게 실리니까 경대병원의 피부과 과장님이 저 논문을 들고 연구 같이 합시다 들고 갔어요. 그래 시작됐거든요. 그래가 이제
연구를 딱 해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보다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뛸 수가 있어요. 그냥 아까 스위치 개념을 다 분해하면 이게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저 방정식이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럼 또 이런 상태로 갔다가 이런 상태 갔다 조건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y 프라임 이퀄 ex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고 뭐 어느 시간까지는 y 프라임 이퀄 ex 하다가 그럼 그 다음 시간 지나고 1x 하다가 그 다음 3x 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런 식 되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여기 있는 이제 우리 강력수 학생인 박사장 학생인데요. 곧 수능을 졸업할 건데 아주 하면 복잡하더라고요. 예.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걸 저희들 다시 연구를 또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너무 빨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질문도 좀 해주셔도 돼요. 예, 괜찮아요.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크로닉 데미지하고 리커버리를 하는 트랙트 파트는 이미 이야기해놨는데 오실레이션 파트가 두 가지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차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통짜인데 두 가지가 확연히 틀립니다. 상태가 틀리고. 각 축이 의미하는 게 뭔가 무슨 예,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쪽에 보면 Y축은 피부의 건강도를 나타내요. 피부가 좋은 상태. 1쪽으로 가서 피부가 좋아요. 0쪽으로 가면 피부 안 좋아요. 요거는 이제 요 양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병원체 양입니다. 예, 양인데 왔다 하는 정도가 또 틀리죠. 예.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보니까 두 가지의 형태가 다른 게 나온다 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사실은 수학을 했기 때문에 발견한 거예요. 왜 전문적으로 수학 안 한 팀은 모델은 잘 만드는데 해석을 못 해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수치 해석을 배우신 분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커뮤니케이션도 언제 시스템이 요때 요새도 이런 거 결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미세 보면 에러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시뮬레이션이든지 컴퓨테이션 하신 분들은 스킬이 있으면 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배워야 되고. 근데 일단은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나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요 두 개 파트가 있는데 이 사실 이 두 개 파트 좀 틀립니다. 뭐냐 하면 한 개는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 거고 하나는免疫체계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우리가 아까 조금 제가 이제 빠르게 하는데 요거는 스위치를 나타내는데요. 요거는 G 스위치를 해가지고 면역에 관계된 스위치예요. 아토피라고 하는 병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스위치가 한번 켜지면 안 꺼집니다. 이거를 제가 이뮨 메모리를 하는데요. 왜 면역 과다 반응을 하기도 하고 한번 우리 몸은 이제 뭐냐 하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제 건강합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건강 안 하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경우는 한번 스위치가 켜지면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쪽에 있는 거는 스위치가 켜진 상태가 아닙니다. 두 가지 상태가 왔다 갔다 이런 거는 비슷한데 몸적으로 보면서 틀린 상태입니다. 예. 그런 것도 하나 발견했고요. 이거는 물론 두 개의 스위치가 이거는 켜졌고요. 이런 네 가지 형태의 다른 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나 이렇게 딱 보니까 실제로 옆에 거는 뭐냐 하면 병원에 와서 진단하는 시스템이에요. 피부과 가시면 병원에 와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표는 저희들 만든 게 아니고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아토피 환자가 있으면 심각한 환자 정도 뭐 이런 거 있죠. 이걸 분류하는 표입니다. 하니까 좀 잘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좀 잘한 것 같아.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인실리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우리 수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에 대해 접근하고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아토피가 왜 복잡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이제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궁금한데요.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럼 아토피 환자입니까?
저게 이제 첫 번째 거 빼고 다 환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는 명령 반응이 없는데요. 이게 두 번째는요, 크림만 잘 받으면 낫어요. 그럼 환자를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적당한 환자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심각한 환자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면역 스위치가 켜지면 회복되기 힘들어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껴주고 있죠. 근데 요거는 사실 경쟁인데 뭐 의사 면허증이 없는데 이게 확실히 진단하면 위험하죠. 하여튼 두 번째는 치료 가능 환자라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답이 예. 오케이, 땡큐.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보여준 그림하고 이게 그래 우리 영국 팀이 아주 모델을 잘 만드는데 뭔가 이 계산하고 이게 뭔가 문제 있더라. 우리 식으로 이제 다시 계산해보고 한번 해보자. 딱 하니까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다나미 이론해가 여기 보시면 두 개 라인이 있죠. 이렇게. 예, 이런 것도 트레시홀드 라인을 해가지고 어떤 상태가 요 선 넘으면 있고 없고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트랙트에 대해서 계산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이런 네 가지의 라인들을 발견했어요. 그 네 가지 라인을 이용하면 옆에가 비슷하죠. 예.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딱 보니까 어떤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막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아까 앞에 영국에서 했는 건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가 해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더라. 예, 그런 게 뭐가 물론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시뮬레이션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컴퓨터만 돌리면 저 사람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쓰여는 안 됩니다. 예, 컴퓨터를 우리가 논문이든지 만들어 가지고 저널에 투구하죠. 그 투구했으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실어줍니다. 좋은 저널에. 그 당신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잘못하면 했는 거 아이가 이렇게 뭐 대답 어떻게 해요? 예, 수학적 이론이 딱 들어갑니다. 예, 이런 근거 있는 것도 저희들이 증명을 다 해는 겁니다. 예, 했기 때문에 저런 게 앞에 저런 것들이 이제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예. 늘 수학의 이런 면에서 수학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사람들이 수학자 좋아하는 게 이런 겁니다. 수학의 파워는 엄밀히 해석하는 이런 거 있죠. 예. 응용수학자도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아까 했는 걸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 좀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스테이빌리티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 시스템의 조건에 따라서 쉽게 해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병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쌍둥이 두 사람이 있는데 몸 상태가 똑같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뭐 한 명 하죠. 이분은 아주 좋은 환경에 살고 이분은 뭐 저기 탄광 이런 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병 누가 걸리겠습니까? 탄광이 걸리겠죠. 환경이 안 좋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P가 헬스인을 해가지고 이게 병원체 양입니다. 병원체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환경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예, 이렇게 초기 조건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안 건강할 수도 있다. 그런 이런 거 있죠. 이런 케이스 초기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바이스테빌리티거든.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예. 그래 되는 게 이제 요 영역에서 특별하게 여기 GBHG 해가지고 저 영역에서는 저런 게 발생이 하더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부터 멀티 스테빌리티 하는 용어를 씁니다. 아까는 바이였죠, 바이. 두 가지, 이가이면 이거죠. 근데 세 가지도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케이스가 영역에 따라서 CFDI가 여기 CFDI 영역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를 될 거다 하는 식입니다. 예. 물론 그것도 여기 보시면 초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예. 쉽게 해서 이 말은 아토피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든지 조금만 틀리면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더 심하게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병이 복잡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전문적 멀티 스테빌리티라고 하거든요. 예. 뿐만 아니고 네 가지 놓습니다. 다 놓습니다.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쉽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기에 이익하는 영역에 보시면 초기 조건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예, 상황이 완전히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몸 상태가 의학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는 수학적으로 하죠. 파라미터를 하죠. 몸 상태. 근데 이 몸 상태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좋을 수도 있고 심각한 만성이 될 수도 있고 적당히 될 수도 있고 이걸 수학적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멀티 스테빌리티 개념을 도입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왼쪽 그래프는 다이나믹스인 건 이해가 하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예. 빨간색 이 영역에서 출발하면 어디로 여기서 시작하면 네, 초기 조건은 여기서 시작하면 만성 네. 여기서 시작하면 요게 OS죠. 좀 시비하게. 요건 조금 더 덜, 요거는 이제 건강. 여기 네 가지 스테빌리티가 있는 현상이네요. 네 가지 어트랙트에 놓을 수 있죠. 초기 조건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초기 조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뭐 탄광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작점을 거기 따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에 따라서 시작점 우리가 보통 이니셜 컨디션을 하죠 수학에서 네. 그 조건에 따라서 이래 될 수도 있고 저래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아토피 병이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론 하나 마련했습니다. 네, 요거 해가지고 이제 되게 여기 요새 강의라고 해가지고 이번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예. 예. 또 결국에는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것 다이나믹스 최종적인 것이 어떻게 컨트롤 도입해서 이제 어떤 게 영향이 크냐 할 건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컨트롤을 어떻게 도입할지? 당연히 있죠. 저희들이 아직 여기만 제가 이렇게 써놨죠. Arrived at starting point 이렇게 죠.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세한테 사람도 일을 할 계획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자 심플하게 하면 크림을 언제 바를래? 얼마 동안 바를래? 부터 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토피 병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 복잡성 이런 거 있죠. 그냥 의사가 아픈 기다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떤 성질이 있더라, 특징이 있더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씩 수학적으로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근본적인 미케니즘, 그 알아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든지 컨트롤, 당연히 그거 하죠. 우리 아토피를 보면 이제 가장 심플하게 하는 게 보습제 또는 이제 또 보습제 말고 뭐죠? 스테로이드 써도 되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 처방 잘 안 하거든요. 효과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처방을 하면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얼마 동안 처방해야 돼? 살짝 처방했는데 그게 효과 있게 없겠나? 이게 퀘션입니다. 근데 사람 대상으로 실험하다 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실리코 연구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두 번째 예. 만약에 좋아요. 그 결과에서 이제 아토피에 따라서 이거 관찰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토피라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은 그 어떻게 이게 왜 이게 걸리는지 결국 모른다 복잡한 것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혹시 이 결과를 보고 혹시 원인을 약간 히든 모델 같은 거 만드실 계획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발생하는 과정이 되면 이런 거 말씀이죠. 그것도 연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안 보여준 것도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가 아토피가 이제 한 20년 동안 아토피 환자인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낫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부터 해가 연구 결과 이미 다 돼 있어요. 지금 열심히 라이팅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아토피가 한 몇 세 전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기도 해요. 그런 이유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우리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본적인 미케니즘 또는 근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또는 이제 컨트롤 케어가 치료든지 이렇게 관계되는 거 있죠. 그것도 하고 둘 다가 연구 주제가 됩니다. 또 뭐 질문? 반응 좋아.
모델이 디터미니스틱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니셜 밸류가 같으면 같은 결과가 무조건 나오나요? 옵니다. 그 디테밍 맞아요. 노이즈 된 거 스토캐스틱 모델 아니에요. 혹시 노이즈가 실제 연구 결과에서 노이즈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노이즈를 넣을 수도 있죠. 그리 쉽게 해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조건을 이상적으로 처음에 우리 세팅한 거는 내가 여기서 요 조건에서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처럼 아우짓한 거는 보낼 수 있죠. 물론 이건 농담하는데 그런 식으로 노이즈를 강제로 주입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또 달라지죠. 예, 그것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궁금한 게 리미트 사이클 카우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이것이 이니셜 밸류에 따라서 아토피 병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어떤 이니셜 밸류에는 리미트 사이클이 나오고 어떤 이니셜 밸류에는 카우스가 나오고 뭐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예, 그게 멀티 스테빌리티입니다. 베이신해가 베이신하고 추락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다이내믹 이론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초기 조건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요 초기 조건은 케아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멀티 스테빌리티 해가지고 그는 이제 이미 다이내믹 측정을 한 난린의 다이내믹스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 시스템은 아니에요.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예. 예, 그 제가 뭐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DDA를 하는데 예. 이게 용어들도 많이 겹치는 것 같고 이게 뭐 사용하십니까? PD에는 제가 10년 전에 이미 논문을 썼는데 출간 안 했죠. 같이 한 분이 돌아가시고 요즘은 많이 이제 이렇게 어플에 그냥 프로그램 넣었는데 그때는 직접 호몰로지 계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카이브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엔디맥 해가지고 저희 센터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보다시피 거의 다 데이터 뭐 다이내믹스 AI 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게요. 뭐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 스토캐스틱 프랙셔널 다이내믹스, AI 모델 쪽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기 뭐지 AI 빅데이터 폴 다이나믹스 또는 다이나믹스 폴 AI 빅데이터 이렇게 외치는 영어로요. 서로 연관 지어 가지고 새로운 분야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특히 새로운 이론. 저희들이 뭐 시뮬레이션 모델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말은 하는데 수학하는 시만 이제 무조건 시뮬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좋은 전에 안 실립니다. 근본적인 콘크리트한 티어리를 스포트해야 됩니다. 그래가 그 티어리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면 이론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컴퓨터 원리 같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시피 뭐 조금 약간 거창하게 적긴 적었어요. 그런 좀 용납하시고 뭐 보시면 비성형 동역학 모델링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서형 동양학적 빅데이터 인공지능 수료원리 탐구 그다음에 응용 연구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참여하신 분은 한 9명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북대학교가 메인이고요. 경북센터는 경북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교, 저희 유니스트 또 경희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콜라보레이션해가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각각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까지가 마지막 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감사합니다까지 시간 맞추겠습니다. 질문이 감사합니다.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부터 네. 예. 그 아까 의사들이 찾았다는 그 모델이 세 가지 스케일, 그 셀룰러 그리고 싱글셀, 벨 위에 이제 티슈 레벨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가 질문이 아마 이걸 같은데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가 이 모델이 했는 거는
마이크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로는 피부 상태를 이제 묘사를 했어요. 모델에서 그 덴다렉트라고 스위치 개념 넣었어요. 실제로 뭐냐, 이걸 다 묘사를 못했어요. 이분들은 네네네. 뭉뚱그려가지고 네. 스위치 안에 녹였어요. 네네네. 예, 그럴 수 있죠. 밑에 거를 했는 게 이제 뒤쪽하고 있는 쪽은 밑에 걸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일단은 세 가지 스킬을 다 포함을 하는데 밑에 두 개는 좀 굉장히 많이 단순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 요즘에 지금 PD도 어떤 분들이 이런 모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런 식으로 단순화 시키기가 많이 연구하실 분도 있더라고요. 보통 예, 수리생물학에서도 예. 상황이 너무 복잡하면 그거를 A or B로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단순화 시켜도 이 모델은 잘 적용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원하는 거는 이 단순화가 원치 않아요. 왜 이 모델에서 사용하는 중에 하나는 약점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실험도 하는데 새로운 단백질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묘사를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파트를 다시 다르게 이런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모델 연구를 하다 보면 요거는 이렇게 다시 정립을 하고 계산과 이런 거 있어요. 예,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교수님 연구실의 모델은 이분들이 얘기한 모델을 발전시킨 겁니까? 아니면 아예 새로 그대로 만들어 사용했어요. 그대로 예, 그대로 사용했고 지금 이제 아직 프리프린트라서 그걸 공개 안 했고 또뭐 약간 업데이트 예, 스타팅 포인트만 이제 했는 거, 예, 그렇게만 정리했던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뭐 있으면 예, 너무 잘생겼어요. 그 의사들은 어떻게 이 모델을 찾았을까요? 이분들은 지금 바이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그냥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참 수학자들이 참 불쌍한 게 뭐냐 하면 의학이든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연구를 하는데 외국은 바이오 하시는 분들 수학 뭐 저게 공학 의사 다 합쳐가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 장이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의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뭐 하면 혈관 혈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특허가 수학 공식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저 뭐 혈관 하시는 분 있죠, 심장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의사들이 벽이 너무 높아. 예, 그런 게 이제 연구에 장벽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외국이니까 참 열심히 한 10년간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잘 된 거죠, 사실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뭐 또 뭐든지. 예. 예. 좋아요. 땡큐. 호기심이라서. 수익값을 나누는 뭔가 수치적인 기준이 정확히 수익값을 이렇게 나누는 어떤 수치적인 기준이 갖춰져요. 초기값을요? 초기값은 뭐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베리얼 있잖아요. 베리얼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까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럼 그 다 전체가 초기값이에요. x 그러니까 쉽게 해서 dx over dt라 하면 x가 뭐 0부터 100까지 하겠다 하면 하고 dy over dt라 하면 y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죠. 그 싹 다 이 2D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모델이 이렇게 되는데 피부 이런 거 되니까 0부터 얼마까지 피부 정도는 이렇게 나타난다 할 때는 좀 바운디도 된 거 도면에서 그런 식으로. 그럼 그 초기 영역에 따라 이제 다른 롱텀 비해별 가지는 영역들을 다 색깔로 다르게 표시하셨는데 네. 그 경계선 같은 경우는 수치적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베이스로 찾으신 건지 아니면 어널리시스로 찾으신 건지.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를 그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만약에 이제 그런 원 케이스에 한 라인을 찾는다. 예.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 노력에 대비해가지고 효과가 그 찾기 위한 아나리시스를 부지하게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론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한 어떤 라인이 뭐 x 제곱이다 x 2x다 그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계선에서는 어떤 일이 나는 건 또 흥미있는 문제 아닙니까? 많이 흥미로운데요. 그것도 이제 시뮬레이션적으로는 하기 힘들고요. 예. 바운다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거기에 대한 또 이제 흥미롭죠. 근데 확률적으로 그리고 단계 더 일단 예. 예. 시작이잖아요. 라인이니까.
도메인에서 여기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물론 뭐 수학적으로 하지만 네, 우리 매저스에서 almost every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네. 네, 뭐 또 뭐 있습니까? 예. 질문할 것 같아. 자세가 이렇게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오늘 너무 좋은 발표해 주신 고영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